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필기시험 대비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전 시간까지 색채 지각에 대한 파트를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두 번째 파트 색채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심리 파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공부하실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고, 또 뭐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해야 하는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물론 암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색채 심리 첫 시간으로서 첫 번째 색채의 정서적 반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설명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보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저는 이제 책대로 그냥 읽거나 하진 않고 그 이유,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공부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제 먼저 우리 색채 심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색과 심리, 색채와 그 다음에 심리입니다. 그러면 이 심리라는 것은 누구의 심리입니까? 개, 돼지, 말, 소? 그렇죠. 사람의 심리다. 사람의 심리.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어떤 심리적 반응, 그러니까 감정 또는 생각,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색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똑같냐? 네, 똑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더라. 아, 그래? 그럼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럴까? 연구해 볼까? 그래, 연구해 보자. 그래서 색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심리적 반응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한다? 색채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컬러리스트에 대한 이제 정의를, 제가 컬러리스트는 색을 가지고, 리스트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컬러리스트라는 것은 컬러라는 말과 플러스 리스트라는 말이 붙은 건데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색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전제 행위를 하는 그 해석을 합니다. 그럼 색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뭘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바로 요렇게 누구 사람에게 뭔가, 이제 우리 교재에는 정서적이라고 돼 있죠, 그죠? 뭐 정서적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환경에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왜? 색으로 사람들을 뭐 하려고? 기쁨을 준다, 행복을 준다, 만족을 준다. 그래서 컬러리스트의 역할은 색으로 사람들을, 뭐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행복하게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컬러리스트라고 하자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조 선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색 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그건 컬러리스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색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색으로 사람들 행복해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물건을 살 때, 옷을 살 때도 뭐 형태도 보고 기능도 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아주머니 다른 색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색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죠. 그게 행복인데, 또 우리가 이제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이해해야, 뭐 다른 말로는 니즈라고 하죠. 욕구, 욕망, 그것을 채워주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거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기 공부하게 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실기적인 요소도 있지만 좀 필기적인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이 곧 나중에 다 실기에 적용되는 거라는 거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먼저, 그렇다면 심리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심리적 반응을 하는지,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심리적 반응의 프로세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 겉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살죠. 물질의 세계. 무슨 세계? 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어디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삽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그래서 물질의 세계는 만져지는 세계, 지금 여러분 제 이렇게 피부도 만져지고 물건들이 만져지는 이러한 세계를 우리 물질의 세계라 하고요. 정신의 세계는 뭐냐? 만져지지 않는 세계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예, 이게 정신의 세계예요.
그러면 물질의 세계의 이 물질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겉사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람? 겉사람. 이제 요 몸 있죠?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 안에 또 다른 조 선생이 있죠? 그 사람 누구 사람?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람?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라는 조 선생을 정의하고 그런 정체성을 갖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겉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몸이라고 합니다. 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몸. 그리고 속사람을 다른 말로는 뭐 혼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겉사람은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사람은 우리 뭐 보통 마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신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속사람에 대한 부분은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검증할 수는 없어요. 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음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겉에 있는 것이 난가요? 이 육의 몸이 난가요? 그렇게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게 10대 때 나도 있고 30대 때 나도 있고 50대 때 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나이대에서 나는 몇 살 때 나가 난가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내 겉사람 안에 속해 있는 그 속사람, 그 사람도 겉사람처럼 자랑이긴 하지만 사실은 겉사람이 나라고 하기보다는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선생님의 이유는 외모로 봐서 어디 가서 선생이거나 교수라고 하면 잘 믿겨지지 않은가 봐요. 제가 외모가 이렇게 선생같이 안 생겼나 봐. 그래서 뭐 끼케야 뭐 체육 선생 막 이렇게 거치게 생겼나요? 그죠? 그래서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제가 선생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뭐 외모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속사람이 선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선생인 거예요. 또 제가 뭐 지금 아빠지만 뭐가 저를 아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옛날에 그 철없는 그런 저도 청소년이었고 또 철없는 뭐 총각 시절을 보냈고 20대도 보냈고 30대도 보냈는데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아빠인가? 바로 속사람이 난 아빠다라고 생각하니까 난 아빠일 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급 양주병 안에 소주가 들어있으면 이건 소주입니까? 양주입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고급 양주라 할지라도 요 안에 소주가 들어있으면 우리 이걸 소주라고 얘기하지 양주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이 육체, 겉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속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다, 정체. 그래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죠. 사기꾼은 사기꾼의 마인드, 사기꾼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겉사람과 이 속사람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겉사람과 속사람도 뭘 하느냐 그러면 소통을 합니다. 뭘 한다? 소통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속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갖고 이 겉사람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이 겉사람이 속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중간에 또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서의 뇌라는 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색채 심리를 얘기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요게 심리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이 파트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컬러리스트로서 사람을 배려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려면 이 인간의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책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예. 듣기 싫으면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겉사람은요, 이 물질의 세계를 이제 살면서 이 물질의 세계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어떤 것들 있죠? 5개가 시각,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후각, 청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뇌에게 보내면 뇌라는 놈이 뭘 하느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서 그 정보를 다시 누구에게 속사람에게 보내주게 되면
속사람이 어떠한 감정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이 바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보통 뇌라는 놈은 누구의 말을 듣죠? 속사람의 말을 듣습니다만 100% 다 듣진 않아요. 그래서 이 뇌도 또 다른 나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눈을 깜빡해라 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10번 해라 그럼 눈을 10번을 탁탁탁탁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내가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뇌는 알아서 눈을 깜빡거리죠. 또 심장 뛰어라, 뛰지 말아라 명령한다고 해서 심장이 안 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뇌는요, 어떠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어떤 역할에서의 것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놈의 사명, 뇌의 사명은 바로 생존입니다. 뭐라고요? 생존. 생존이 뭐냐? 바로 이 겉사람과 뇌가 살아있게 하는 게 이 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겉사람이 죽거나 사망하거나 하게 되면 소멸되죠. 그럼 뇌도 죽게 되고 그 안에 담긴 속사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겉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동작하게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요, 되게 동물적이에요. 뭐냐? 생존에 도움이 되면 좋다라고 판단하고요. 생존에 도움되지 않으면 얘는 나쁘다라는 이 두 가지로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게 자기한테 생존에 도움이 되면 좋다. 생존에 도움되지 않거나 내가 생존하는데 좀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바로 이 뇌와 겉사람까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기능은 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조 선생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 안에 부분은 검증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제가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을 연구한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마지막 맞는 것 같다 틀리면 그냥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이걸 돕기 위한 설명이야.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근데 인간만이 어떤 이 속사람, 바로 혼,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 동물과의 차이가 바로 인간은 바로 속사람과 혼과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뇌가 어떠한 그 정보, 얘가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얘한테 정보를 보내도 속사람이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무슨 해석? 재해석. 얘는 해석하죠. 근데 그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해석하는데 얘가 해석한 걸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죠? 자, 근데 인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더 아끼는 사람이 배를 굶고 있으면 자, 내가 먹지 않으면 저도 죽을 수 있고 또 상대방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뇌에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먹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속사람이 다르게 판단을 해요.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게 더 속상해. 뭐 그것도 물론 나의 욕심이겠죠.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배가 고파도 내가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사람이 얘한테 또 명령을 해. 야, 먹을 걸 줘.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뇌는 막 고민하죠. 줄까 말까를. 얘 말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생존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걸 남한테 줄 때 야, 가져! 이러지 않잖아요. 얼버무리잖아. 그래, 너 먹어. 이러면서 후회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겉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물질이라는 이 육의 세계 것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영원합니까? 소멸됩니까? 소멸되죠. 우리 인간들은 죽죠. 물건들도 보면 다 낡고 소멸됩니다. 그죠? 물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는 유한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양도 상당히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사람이, 예를 들어서 속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나가 있고, 또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또 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진 사람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서로 소통하다 보면 많은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이 겉으로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하루 종일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100%의 그 에너지가 아니라 30%의 에너지밖에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 마음이 얘한테 100%를 표현하라고 명령을 해도 뇌는 얘한테 30% 안에서 100%의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표현이 되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데도 힘이 들어서 인상 쓰고 있을 때. 그럼 상대방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그걸 보고 아, 나를 100%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나요? 그렇지 않죠. 이 30% 안에서 그 사람은 느끼기 때문에 벌써 이 마음과 여기 자체만으로도 70%의 차이가 있고 또 전달되게 되면 또 70%의 오류와 오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항상 소통에 뭐가 생깁니까? 오류와 오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래서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깊은 더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색을 공부를 하게 될 때 실기 강의 들을 때 조금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필기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뭐 색이나 형태, 뭐 기타 등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인간은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런 걸 보니까 참 우리 인간들은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 아니겠습니까? 이 큰 우주 안에 인간도 작은데 또 그 작은 인간 몸 안에 나라는 사람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혼자 뭐 세상 것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체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건 참 교만인 것 같아요. 그죠? 디자이너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문제인식을 많이 하는 사람,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 부족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을 행복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면 그 사람의 니즈, 그죠? 그 사람조차도 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것까지 배려를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자이너라 그러지. 뭐 그림이나 좀 잘 그리면서 뭐 끄적끄적하면 뭐 그게 좋은 디자이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이 안에 있는 이 속사람까지 배려를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 기억, 이 부분까지 다 배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선생님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거 대답 못하죠. 무슨 소리야? 못생겼다는 얘기지. 왜 선생님이 못생겼느냐? 내가 못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잘생긴 것들 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생존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이미 벌써 이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잘생긴 사람을 시각적인 정보를 보고 뇌에 보내면 뇌가 보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그거는 환경의 탓입니다. 이 지금에 사는 시대에 미남, 미녀를 우리 사람들이 정해놨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해놓으면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얘는 원빈 같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생존에 저런 사람이랑 살면 난 행복할 거야 라는 뭐예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에게 보여주면 감정적으로 사람은 되게 기분 좋아, 행복해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 따라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저를 보게 되면 그 정보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면 이 뇌가 지가 예전에 봤던 가장 생존에 도움되는 자료를 쑥 가지고 와서 선생님 얼굴과 비교를 하죠. 그 결과 선생님은 오징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 별로 못생겼어 라고 이 사람한테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이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아니라도 별로 안 좋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는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합니다. 왜? 나쁜 기억은 피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큰 충격 또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기억, 이런 것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기억은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던 기억, 생존에 도움되지 않았던 것은 피하려고 하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생존에 도움되는지 아닌지를 계속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속사람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속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는데 그 재해석상에서 어떠한 이제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정신병도 걸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요 누가 병든 거예요? 이 속사람이 병든 겁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이 물질의 세계는 시간이죠. 시간의 흐름에 그 다음에 경험, 그 시간의 경험과 음식물이 같은 에너지를 먹어서 몸이 자라게 됩니다. 반면에 속사람은요,
시간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 나이가 어린 애가 상당히 철들을 수도 있고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사람은 이 겉사람의 시간과 다른 시간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보통은 이 겉사람의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 자라고요. 또 하나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누구의? 이 속사람의 음식인데 그 사랑은 어떤 또 다른 남의 희생, 어떤 남의 희생이 곧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이 속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이제 자식 태어나게 되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사랑이 아닌가요? 자, 그 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럼 어머니는 뭐 좋아서 하나? 아니에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해주는 것은 다른 가족들은 쉬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이 속사람이 체크를 해요. 그러면 속사람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약간 포만감을 느끼죠. 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들이 쌓이게 되면 이 속사람도 상당히 배가 부르게 되니까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러한 사랑이, 희생이 있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음식을 못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뭘 느끼게 되죠? 결핍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채우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되는 어떤 행동들이나 막 욕망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뇌라는 경험, 이 세 가지를 다 우리는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말도 함부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와 항상 웃는 것이 되게 긍정적인 그러한 것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미소를 띠고 웃어주면 되는데, 상대방은 그 미소를 보고 웃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상대방은 항상 웃음이 자기를 좀 괴롭게 했던, 생존의 위험이 됐던, 아이들이 놀리고 하는 그런 경험이었다면, 나는 분명히 네가 좋아하고 미소로 미소로 정보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 요것만 보고 함부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겉이 되게 밝으면서 이 속사람이 되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상처라는 걸 잊게 되거든요. 상처. 사랑의 반대는 상처입니다. 우리 겉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처가 나면, 봐요. 내가 상처 났는데 상대방이 나 좋다고 탁 만지면, 좋다고 만졌지만, 아기를 갖고 가지 만지지 않았지만 되게 아프지 않아서, 아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겉사람은 보이기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바로 그런 것처럼 속사람도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아픈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에너지를 필요 없는 데다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누가 웃었으면 내가 좋은가 보다 하겠지만, 속사람이 아픈 사람은 누가 나를 보고 웃으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감정이 상하죠. 그럼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상한 게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까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치유하고 하는,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계속해서 어떤 상처만 받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속사람이 그걸 피하고 싶어 하고, 뇌에도 그런 증세로 인해서 뭐 조현병이니 무슨 우울증이니 이런 것들이, 조울증이니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얄팍하고 얇은 경험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찬가지로 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우리 사람은요 이 5가지 감각이 일치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른 감각이 아니라 색이라는 것이죠. 색은 이 5가지 감각 중에 어떤 감각이 지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시각이 색을 담당합니다. 보통 시각은요, 형태, 모양, 형태와 색이라는 이 2가지를 감각해서 그걸 누구에게? 내게 보내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을 보면서 아 따뜻하다라고 누가 이 마음이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뇌가 빨간색에 대해서 항상 따뜻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바로 이 뇌의 기억에 의해서 해석돼서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색에 대한 반응, 그것은 바로 뇌의 기억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색의 반응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색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막 공통적으로 함께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경험으로 판단하지만 사람마다 이 개인의 또 기억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빨간색에 대한 선호도. 자, 우리 보통 색에 대해서는 너 어떤 색 좋아하니? 너 이거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색은 어떤 색을 선호하니? 라는 말을 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잖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는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이야. 마치 이런 거잖아. 엄마 좋아? 그러면은 아빠가 너무 싫은 것처럼, 또 아빠 좋아? 그러면 엄마가 너무 싫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런 질문은 아니죠. 그죠? 엄마, 아빠 둘 다 좋은데 누가 조금 더 용돈을 더 준다든가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보통 누굴 더 선호하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엄마 아빠 중에 누굴 더 선호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잔인하게, 그죠? 일부러 약간 놀리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색도 마찬가지죠. 너 빨간색 좋아하니? 노란색 좋아하니? 그러면 빨간색 좋아해? 그럼 노란색 싫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노란색도 빨간색도 노란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색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선호하니라고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색에 대한 선호도가 다 다른데 그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기억이죠. 예를 들어서 난 진짜 빨간색 너무 싫어. 왜? 옛날 사귀었던 남자애가 매일 빨간색 옷을 입었어. 그러면 뭐야? 그 남자가 싫은 건데 그 남자가 입었던 빨간색 때문에 빨간색도 싫어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영어 선생님이 좋아서 영어가 좋아졌고 수학 선생님이 싫어서 수학이 싫어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조 선생 때문에 컬러를 좋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인간은 이러한 어떤 그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감각이 일치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초콜릿은 어때요? 어떤 감각이 담당을 하죠? 바로 미각이 담당하죠. 그럼 초콜릿을 먹었어. 그럼 달콤해, 맛있어 하고 이 뇌가 얘한테 보내주겠죠. 그러면 얘가 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100점이라는 점수를 줬지만 미각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5가지 감각이 관여를 하죠. 눈이 초콜릿을 봤는데 똥 모양이야. 정교한 똥. 근데 분명히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으로 똥 모양을 만들었어. 그러면 분명히 맛은 있는데 미각의 점수는 얘한테 100점 만점을 보내지만 얘는 점수를 어때요? 깎겠어요? 올리겠어요? 깎는 거죠. 그러면 그 맛이 반감이 되는 거야. 아니 맛만 있으면 되는데, 그지? 근데 왜 시각에 의해서 맛이 달라 보일 수 있느냐 이거지. 바로 그게 공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정보는 이 뇌를 통해서 해석되기 때문에 5가지 감각이 일치해야 어떻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뭐야? 공감각, 그 얘기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색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그 삶의 경험, 또 어떠한 환경적인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색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색에 대한 반응,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도 있겠죠. 그걸 선호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 때 선호도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생존에 도움이 돼야 뭐라 그래? 그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채 심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 속사람과 이 뇌 기억과 속사람의 어떤 색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일어나는데 어떤 그 선호도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면 어떤 제품을 이왕이면, 그죠?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색을 선호한다면 물론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7대 3이다. 뭐 빨간색을 선호하는 게 70%다 그런다면 30%보다는 70%를 좀 배려해서 색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제품을 더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러한 색을 물론 뭐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색을 가지고 이 속사람이나 이 내 경험에 대한 이 부분, 아까 했던 상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억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색을 쓸 수 있어요. 왜? 색에 대한 좋은 경험, 색에 대한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을 줄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람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달라요. 웃고 있어요. 그럼 속으로는 죽어라 죽어라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겉으로는 인상 쓰고 있는데 사랑해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속사람을, 우리는 보통 이 겉사람의 어떠한 반응을 보고 이 속사람을 훔쳐본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걸 투시라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속사람을 보는 걸 우리는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사라는 건 어떤 정신병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도 시지각의 원리, 게시탈트 시지각의 원리, 형태학자들이 보통 어떤 그 형태학 연구가 디자인보다는, 물론 우리가 이제 형태라는 게 중요하지만 이 정신병 치료에도 많이, 그러니까 보통 속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훔쳐볼 때 쓰는, 투사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앞에 우리 색채의 정서적 반응이라는 건데, 이 정서라는 건 요 안쪽에 감정,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색에 대한 경험, 기억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색에 대해서 뭐 한다? 선호하거나 뭔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반응들을 연구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색채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색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은 교재에 나와 있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죠? 예, 똑같이 같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이 있죠. 그죠? 유치원 아이들이 왜 노란색을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노란색만 보여주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짜장면을 먹어봤어야 짜장면을 먹고 싶지. 매일 그냥 감자만 먹이면 배가 고프면 감자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색도 어떠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럼 그 환경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아, 이 색이 좋다, 이 색이 나쁘다, 또는 빨간색이 항상 따뜻하다, 파란색이 항상 차갑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색에 대한 그러한 정서적인 반응,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그 공통된 경험, 이게 뭐야? 문화라고 하죠. 그죠? 그러한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색에 대한 선호도, 또는 개인의, 그러니까 물론 다 개인의 경험인데 똑같이 색을 보고 똑같이 경험하다 보면 비슷한 선호도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뭐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든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떤 색을 선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의 자연적 환경이라든가 풍토색에 대한 색채 경험, 이것도 상당히 색채 경험에 도움이 그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 개별의, 우리 아까 이제 뇌죠. 특히 뭐 대뇌, 그 대뇌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경험, 어떤 개인적인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그러한 어떠한 색에 대한 경험과 직업적 반응이 다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외부의 객관적, 동일하게 우리가 보통 뭐 중국 사람들이 다 빨간색을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외부의 동일한 경험이 일지라도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색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색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게 되는 원인들이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어떤 색을 나중에 이제 배색이라 그러죠. 이제 뭐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는 바로 그러한 다양한 그 사람의 개인 경험, 선호도, 환경, 지역의 어떤 환경,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컬러리스트지. 빨간색이 이쁘니까 빨간색 써. 이런 식의 단순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색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 색채 경험에 대한 그 단계를 프랭크 망케라는 사람이 색채 경험 피라미드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개의 단계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단계에 의해서 색을 경험하고 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그 설명한 건데, 일단은 색을 처음에 아기일 때, 어릴 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유치원 아이들이 왜 노란색을 선호한다? 매일 노란색을 보여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남에 의해서, 남들의 주도에 의해서 색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는 여기 나오죠. 생물학적 반응 단계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어떠한
그 영양이 없는 그냥 처음에 우리 아이로 태어났을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 그런 것들 그러다가 수동적인 어떤 그 색채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추후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능동적 의도 관계로 넘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부터 해서 6단계까지. 그래서 능동적 의도 관계, 수동적 의도 관계, 생물학적 변화 단계 이거는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사람이 처음에 색을 경험할 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의 또 동물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반응의 경험을 하다가 외부의 어떤 환경과 자연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뭘 해줘요? 영향을 주고 추후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경험한다라는 걸 설명한 게 프랭크 H. 만케입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적 집단적 무의식 그게 생물학적 반응 단계고 그다음 의식적 상징화 연상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우리가 시각은 미각은 뭐예요? 미각은 맛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맛이 난다. 근데 시각은 맛이 난다고 하지 않죠. 눈으로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 뭐가 연상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 또한 이 기억에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그 위에 뭐 문화적 영향의 매너리즘 이런 건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패션, 스타일 이런 것도 뭐예요?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크 만케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각이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공감각은 뭐냐? 그럼 바로 인간들이 외부의 물질의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5가지 감각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5가지 감각이 뭐 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고요? 일치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 자, 근데 이제 색에 관련한 것이지만 사실은 맛에 관련한 거, 향기에 관련한 거 다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에 되게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또 되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 감각 중에 누가 반응하게 되죠? 자, 시각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럼 시각은 그 사람을 딱 보고 잘생겼다로 보냅니다. 그럼 뇌가 옛날에 잘생겼다라는 사람의 기억했던 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와우, 원빈처럼 생긴 거야. 그러면 몇 점 줘요? 몇 점을 줍니까? 그쵸, 100점을 줍니다. 100점. 하고 100점을 보내요. 그러면 마음이 좋아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 남자 나한테 또 그 여자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말을 걸어보려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 목소리가 이래요. 안녕하세요 이래요. 그러면 누가? 청각이죠. 청각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뇌로 보내면 내가 기억했던 저런 목소리는 좀 어떻다? 뭐 이렇게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여자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여자가 안녕하세요 이래버리면 청각이 좋지 않은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겠죠. 그러면 100점이 깎입니까? 올라갑니까? 깎이겠죠. 그럼 한 70점으로 되겠지.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생각하겠죠. 그 마음에다 보냅니다. 그럼 속사람이 그래요. 야, 잘생기면 됐지 뭐, 이쁘면 됐지 뭐, 목소리야 뭐,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좀 더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몸에서 똥내, 신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각이 작동을 하겠지. 후각이 뇌에게 보내주면 기억된 애가 이런 애는 게으를 거야.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얘한테 보내죠. 그럼 점수가 또 깎이겠죠. 그래서 깎였더니 60점이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속사람은 또 아쉬워. 잘생겼으니까. 씻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피부가 완전 썩었어요. 막 때가 막 끝이죠. 50% 이상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 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되게 잘생기고 이쁜데 목소리도 너무 막 여자는 옥구슬 같고 남자는 정말 막 너무 자상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향기는 뭐 이건 뭐 거의 뭐 페르몬 향기 아니야. 막 자지러지죠. 그러면 점수가 쭉쭉쭉쭉 올라가죠. 뭐 200점 돼버리면 이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장장 그냥 다들이게 싸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맛있는 것은 일단 미각인데 초콜릿이 그냥 똥 모양이면 안 되는 거야. 초콜릿이
뭐예요? 맛이 있으면 형태도 맛있는 형태, 뭐 달콤한 형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사랑? 물론 사랑이 이렇게 달콤하지 않는데 하여튼 처음에 달콤하죠. 그래서 하트 모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짬뽕은 파란색이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파란색이면 왜 안 돼요? 되죠. 그러나 짬뽕은 빨간색이라는 그죠? 그런 경험 기억 그리고 맵고 좀 시원하고 맛있으려면 빨간색이어야 된다라는 경험. 그죠? 짬뽕이라는 것과 무엇? 색이 서로 공감가게 같이 그런 영향을 주고 해서 하여튼 이 5가지 감각은 따로지만 사실은 해석할 땐 다 같이 함께 공통된 정보로 모아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공감각. 또 다른 말로는 교류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색을 사용하고 배색할 때는 이러한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반응들까지도 경험에 대한 것까지도 이해하고 다 설명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배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촉각이라는 거죠. 촉각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감각이 있죠. 뭐 강하고 딱딱하고 이런 거죠. 이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도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3속성을 배웠죠. 자, 우리가 요리를 하게 되면 5가지 맛 가지고 요리하죠. 맵다, 짜다, 달다 뭐 이런 거. 음악은 5가지 음이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라는 7가지 음 가지고 다양한 음을 만들어내잖아요. 5가지 맛 가지고 많은 맛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이 컬러는 색은 3속성 뭐예요? 색상과 그 다음에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라는 이 3가지의 속성 가지고 여러분은 다양한 맛 우리는 맛이라고 안 하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연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색 시험 볼 때 쓰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게 필기라서 지금 좀 축소해서 설명하는데 이거 되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색상과 명도와 채도 중에 자, 예를 들어서 강하고 딱딱한 피부의 느낌, 질감이다 하게 되면 색상, 명도, 채도 중에 어떤 것과 가장 관련돼서 요리할 수 있을까요? 요리라기보다는 어떤 걸 주로 이용할까? 바로 채도와 명도 쪽이겠죠. 자, 그러나 한 가지가 주가 돼야 되겠죠. 일단 누가? 채도가 주가 됩니다. 강하고 딱딱한 것은 고채도예요? 저채도예요? 바로 고채도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고채도예요. 그러면은 강하고 딱딱한 느낌이 되려면 명도는 거기에 맞춰서 어두워요?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럴수록 강하고 딱딱하겠죠. 강하고 딱딱한 건 약간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명도, 고채도.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면 안 돼요. 소금을 먹고 여러분 소금이 짜다는 거 알잖아. 근데 그걸 암기해요? 소금은 짜다 이러지도 않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감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촉촉한 느낌이다. 촉촉한 느낌. 피부가 습도 아주 촉촉해. 그러면 색상과 명도와 채도 중에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색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촉촉하다, 습도가 많다는 보통 우리 한색, 난색으로 합시다. 따뜻한 느낌의 난색이에요? 차가운 느낌의 한색이에요? 그래요. 보통 한색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거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평활하다, 평평하고 광택감이 난다. 그럼 뭐예요? 광택감이 난다는 것은 명도와 채도의 개념이죠. 뭐 색상 가지고 뭐 광택감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색조죠. 그럼 명도는 보통 밝아야 되고, 그죠? 넓어 보여야 되니까 고채도,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또 건조한 느낌은 기본적으로 좀 난색 계열의 색이겠죠. 그러면서 명도 같은 경우는 보통 근데 건조하다는 건 색상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칠다라는 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저명도의 채도는 뭐예요? 좀 거친 거니까 고채도. 예, 부드럽다. 밝고. 그죠? 은은해야 되니까 중채도. 막 이런 거. 색상은 또 그 부드럽다라는 감촉은 뭐 난색도 되고 한색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색상, 명도, 채도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색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하튼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암기하기보다는 이 색상과 명도, 채도가 갖고 있는 속성, 맛, 연상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이 이제 색이고요. 이제 질감이라는 것은 색까지 포함된 실제로 물질적으로 만져지는 촉감까지 포함된 느낌을 우리 질감이라고 합니다. 시각과 촉각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색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감각까지 물질적 감각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질감이라고 합니다. 좀 달라요. 촉각이랑 좀 다릅니다. 촉각까지 포함돼서 어떠한 느낌까지 느낄 수 있는 촉각까지 포함되는 시각과 촉각의 공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질감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또 특히 많이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각입니다. 미각. 미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콜릿이 맛있으려면 색도 초콜릿, 짬뽕도 맛있으려면 빨간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뭐 다이어트를 하는 뭐 사진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이 막 한색 계열의 맛없는 그런 색 한색으로. 한색이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은 물론 시원한 맛도 나지만 보통은 좀 상했을 때 푸른 곰팡이 이런 거 썼을 때 미각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미각이라는 부분과 이 시각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이제 가장 사람들에게 그 어떤 식욕을 돋궈주는 맛있게 어떤 식욕감을 도와주는 게 뭐냐 그러면 주황색입니다. 무슨 색? 주황색. 우리 미국의 그 색채학자인 파버비렌이 이제 주장한 식욕을 증가시켜주는 색은 주황색이다. 아니 사실은 맛이 있어야 식욕이 늘잖아요. 에? 초콜릿도 사실은 똥 모양이라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맞아요. 눈을 감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5가지의 감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감각만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뭐 새콤한 맛, 뭐 매운맛, 뭐 이런 여러 가지 맛들이 있죠. 그것 또한 무엇으로? 색상과 명도와 채도인데 특히 음식에 대한 어떤 식욕과 관련한 건 색상이고 한색보다는 난색 계열인데 그 중에서도 주황색이 좀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쳐다 보니까 상당히 이 맛있다, 이 식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짠맛이라는 건 뭐와 연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을 지금까지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연결시키면 되겠고 단맛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먹어왔던 사탕이라든가 이런 단맛, 그래서 난색 계열, 또 신맛 같은 것들, 뭐 신맛에 관련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레몬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란색이긴 한데 약간 청록 느낌, 덜 설익은 그러한 것들. 쓴맛은 뭐 기본적으로 약 같은 거 막 이런 거죠. 예. 쓰게 느꼈던 색들. 그다음 새콤한 맛도 뭐 단맛과 좀 비슷하겠죠. 이거는 뭐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각도 냄새죠. 그래서 어떤 냄새, 뭐 아주 향기롭다라고 했을 때는 그 향기의 느낌은 색상, 명도, 채도, 그죠? 명도도 향기로우려면 고명도, 저명도, 밝아야 되니까 고명도. 색상은 향기로워야 되니까 뭔가 난색, 그죠? 또는 보라 계열 이런 거죠. 좀 시원한 향 같은 건 좀 약간 파란색이고. 그래서 향수 우리 디퓨저 향 그것도 보면 되게 부드럽고 향긋한 것은 좀 난색 계열 또는 핑크고 좀 시원한 느낌의 냄새는 약간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그 향수병도 만들게 되는 거, 예, 그런 거를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리스 데리베레라는 사람이 그러한 이제 색과 그 다음에 향을 연결해서 이제 연구한 게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통된 그런 연구 자료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뭐 지금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가 많이 서로 어떻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문화차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민트나 박하향 이런 거 있죠. 박하나 민트 보게 되면 약간 청록, 그린 이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머스크향 이런 것들, 뭐 플로로향, 에테르, 라일락, 커피향, 뭐 방출향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왜 내는 거야? 변별력을 주려고. 자, 그 다음에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도 보면은 되게 날카로운 높은 낮은 표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높다, 높은 그럼 뭐예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강해요, 약해요? 좀 강하니까 고채도겠고, 그죠? 하면 높은 건 좀 밝은 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밝고 강한 고채도의 색, 이런 것들이 높은 음이, 그러니까 색이, 봐봐요. 색 자체 혼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감각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짬뽕은 빨간 게 맛있게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고요. 빨갛지 않아도 맛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통해서 우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색상으로 맛을 내거나 연상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명도와 채도, 색조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 볼 때 배색 강의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쓸데없이 연구한 사람들 있죠. 그 중에 또 그냥 설레발 진짜 하여튼 그냥 뭐라 그래 이리저리 막 다 해보는 사람. 예, 뭐가 높다 그러죠? 하여튼 뉴턴. 이 뉴턴이라는 사람 참 대단해, 그죠? 뉴턴이 이 색채와 소리를 연결했죠. 왜냐하면 청각이 있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7음계를 그냥 똑같이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라색 쪽과 빨간색 쪽을 뭐 각각 의미는 있었겠죠. 뭐 미에서는 뭐 노랑이라는 미 하면 그 미라는 음이 약간 부드럽고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면서 좀 부드럽고 발랄하니까 뭐 했다 하겠지만 이 자체가 이렇게 실제로 공통의 이론으로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또 마찬가지 시험을 좀 변별력 주려고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여하튼 암기하세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색채와 소리에 대한 서로의 연관을 지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말주노초 파남보로 연결했는데 그럼 뉴턴만 그런 짓을 했느냐? 아니죠. 가스텔이라는 사람이 뉴턴처럼 음과 소리를 색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선생님이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악기는 다 조금씩 되게 잘하는 건 아니도 다 다룰 줄 압니다. 뭐 드럼도 할 줄 알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피아노,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보면 이 공감각인 것처럼 이 어떤 그 예능 쪽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운동도 되게 좋아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것처럼 그래서 C, D, E, F, G, A, B, C 이런 식으로 영어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턴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카스텔은 C를 뭐로? 청색 그 다음에 D 레를 녹색 그 다음에 E를 노랑이죠. 예, 얘는 노랑 G는 뭐예요? 빨강 그 다음에 A는 뭐로? 보라 이런 식으로 했죠. 그건 똑같은 의미인데 달라요. 그죠? 누가 더 쉬워? 뉴턴이 더 쉽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음이 있잖아요. 또 이러면 여러분 색상 명도 채도 중에 뭐와 좀 관련이 있어요. 또 지금의 저의 느낌으로만 얘기한다면 또 그러면 어때요? 좀 높죠? 그러니까 채도는 고채도죠. 그죠? 날카롭잖아요. 그죠? 고채도. 그 다음에 명도로 얘기한다면은 뭐 보세요. 도 이런 뭐야? 저명도의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그 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음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음과 색을 연결해서 어떤 색을 통해서도 음이 느껴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서는 요렇게 해놓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고 많이 보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이런 음이 이런 색으로 느껴지겠죠. 그죠? 많이 경험하면 색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브로드웨이라는 그 몬드레 작품도 보게 되면 그
아주 화려한 그 브로드웨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색을 통해서 화려하게 표현한 그러한 작품도 있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 이제 시각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각입니다. 우리는 색을 무엇으로? 눈으로, 시각으로 맛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예요? 맛을 보고 눈으로는 맛이라고 안 하고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것이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연상되는 건데 그 외에 이제 또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내용 중에 자, 이텐뿐만 아니라 그 칸디스키, 페버, 페우너, 파버비렌 뭐 이 사람들이 다 보면 우리 색채 관련해 연구하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특히 어떻게 색과 형태를 연결해서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색의 공간각을 설명하는데 이텐은 일단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 우리가 색상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 R, Y, 그다음 뭐요? G, B, P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빨강이라는 것은 정사각형이다라고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이 왜 빨강이냐?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균형감도 있고 안정감도 들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이런 정사각형 모양 자체도 그렇고 정사각형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감정을 빨강과 상당히 색상에서 연결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헐, 이 또한 크게 어때요? 공통된 일반적인 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태리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 응? 형태들이 그러니까 짬뽕은 빨개야 된다라는 것처럼 정사각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빨강이라는 색상의 속성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주황으로 가게 되면 YR이죠.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레드라는 어떠한 색에서 중간색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 좀 탁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 직사각형이어야 되는지. 노랑은 이제 삼각형, 역삼각형. 노랑은 삼각형이라고 하죠. 삼각형, 역삼각형도 좋고 삼각형. 노랑은 되게 발랄하고 되게 눈에 잘 띄고 톡톡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성이 이런 꼭지각을 갖는 삼각형의 어떤 속성과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이라는 것은 이제 육각형을 이제 그 연결을 시켰어요. 그린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둥글둥글하고 그러면서 어떤 노랑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뭐 육각형으로 했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은 이제 원. 보통 가장 이제 뭐 선호도가 높고 원만한 색이니까 파랑을 원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라는 이제 타원의 형태를 보라의 어떤 속성과 연결을 시켰고요. 그 외에 뭐 갈색 같은 경우는 노랑입니다. 거의 갈색은 노랑인데 약간 어둡고 그죠? 채도가 좀 낮아지는 색을 우리는 갈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색은 이제 노란 쪽에 가깝다는 건데 이거는 원형 마름모로 정의했고 흰색은 반원형, 그다음 회색은 모래시계형, 검정색은 사다리꼴로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정확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 이텐이라는 사람이 쓸데없이 만들어서 놓은 거를 우리 한국의 학자님들이 시험 문제로 가져오셔 쓰셨으니까 이제 기출 문제가 됐고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형태들 빨강은 정사각형, 노랑은 역삼각형, 삼각형, 그린은 육각형, 원은 원, 보라는 타원형. 그래서 사각형이 삼각형이 돼서 원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베버와 페우너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텐, 칸디스키, 베버, 페우너, 파버비렌들도 색과 형태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그게 그것처럼 느껴지고 공통된 하나의 어떤 색의 우리가 짬뽕을 왜 빨개야 돼? 모두가 짬뽕을 빨갛게 먹었기 때문에 짬뽕은 빨개야 돼 라고 된 것처럼 이런 학자들이 빨간색은 정사각형이야 라고 얘기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 빨간색은 정사각형처럼 일반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니까 그게 일반화된 공통된 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아주 일반화됐다면 정사각형은 빨간색이야 라고
했다면 아마 건물을 지을 때 또는 뭐 모양을 만들 때 정사각형은 빨간색이 됐어야 훨씬 좋은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됐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왜 시험 문제라서 변별료 주고 나온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6번째 시간 색채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어떻게 세계대에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구조,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 갖고 있는가 설명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속 사람이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기억 세계에 의해서 세계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5가지 감각인 하나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공감각 또는 교류 현상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련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색에 대한 일반적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누구다? 망케, 프랭크 H. 망케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뉴턴도 있었고요. 그죠? 요하네스 이텐, 카스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에 색채 심리학 사실 되게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필기 공부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했던 분들이 이후에 그 실기할 때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강의를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들어보시고 또 한 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교재를 보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미시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들은 제가 암기법을 제공하겠지만 나머지들은 뭐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벌써 하다 보니까 6회째네요. 다음 시간 우리 항상 처음과 끝은 같을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항상 같은 모양으로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모양으로 저랑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